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스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1부에 이어서 2부도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화요일 저녁 이제 수요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시각에서 해외 선물 전략 어떤 전략이 유효한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에듀시스템 마스터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1부에서 S&P 500과 유로 FX 그리고 크루드오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자, 지금 전종보국에 대해서 정말 좋은 매매 포인트를 주시면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유효한 전략 전달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자, 잠시 후에 지금부터 이어지는 2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부에서는 실시간 시청자 상담 중점적으로 도와드릴 텐데요. 지금도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 전화 02-3153-2611번과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마스터님과 함께 실시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보내실 때는 가지고 계신 종목과 그리고 현재 계약수 그리고 포지션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그에 맞춤 상담 더욱더 잘 나가니까요. 그것도 참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 TV뿐만 아니라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라면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유튜브에서는요. 마스터님이 직접 로그인하셔서 여러분들의 질문 답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유튜브도 많은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아울러 저희 신세계 2부에서 제공된 정보 또한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수사상담과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권위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구간 이제 화요일에서 수요일로 넘어가고 있는 시간인데요. 12시가 지나갔습니다. 현재 구간 시장 어떤 변화가 있는지 시세 살펴보시죠. 자, 일단 미국 증시가 개장하고 이제 30분이 지나간 시각인데요. 지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 마무리에 약세로 전환한다는 점 말씀드렸습니다. 자, 현재 S&P 500 2692.75포인트로 0.12% 약보합권인데 이전에 떨어졌던 수치보다는 조금은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락폭 역시 S&P 비교해서 더욱더 큰데요. 6,514포인트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유로 FX는 1.18910달러로 0.21% 강보합권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골드 같은 경우에는 1,266달러까지 상승을 했습니다만 다시 이날 상승폭 좀 반납을 하면서 현재 1,264.4달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볼게요. 크루드오일은 57.43달러로 현재 구간에서 그렇게 움직임이 크지 않습니다. 0.14% 강보합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자, 이제 12시간 지나가고 있는 시각입니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고요. 현재 구간에서 시장 어떤 기사와 뉴스 들려오고 있는지 김기영 PD 정리해 주실까요? 네, 지금 막 올라온 소식입니다. 미국 3분기 경상 적자가 1,000억 달러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월가 예상치를 하회했다라는 소식이 올라오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파운드화에 대한 전망입니다. 미쓰비시 UFJ 파이낸셜 그룹이 파운드화가 브렉시트 협상이 이제 전개가 된 후에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의 발언인데요. 물가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의견을 내놨다고 합니다. 이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닐 카스카리라는 이분이 지금 지난 FOMC에서 그 금리를 인상하는데 반대했던 2명의 그 총재 중에 한 명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네. 역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국간에서 역시나 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3분기 경상 적자가 1,000억 달러로 월가 예상을 하회했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연은 총재의 발언까지 김기영 PD가 정리를 도와드렸네요. 자, 현재 구간 이제 5분 지나가고 있고 앞서서 1부에서 4가지 이슈 중에서 3가지 이슈만 좀 점검을 도와드렸는데 4가지 이슈, 4번째 이슈죠. 바로 금에 대해서 이슈 점검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금에 대해서는 일단 변동성이 참 적어진 종목입니다. 그리고 많은
많은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원래 가지고 있었던 가치와 그런 의미가 조금씩 퇴색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적인 기사도 올라오고 있는데 현재 구간은 1264달러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1260달러까지 일단 회복을 한 이후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 쉬어가고 있는데요. 자,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볼게요. 자,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네, 저 업이고요. 김경영 PD도 업이고 그리고 마스터님 뭐죠? 네? 약상방. 약상방. 네, 오늘 기울기가 상당히 또 디테일했어요, 네. 마스터님.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대부분의 업에 대한 의견을 좀 저희가 좀 표명을 한 것 같은데 일단 김경영 PD, 네, 들어볼까요? 우선 지금 골드에 대해서 달러 움직임과 함께 봤을 때는 유로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뭐 시황적인 면에서는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뭐 그 달러가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연준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굉장히 좀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금 같은 경우에 5줄의 최저치죠. 1235.92까지 떨어졌다라는 뭐 과거에 지금 분석적인 의견이 올라오고 있는데 네. 사실 지금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어떤 뭐 긍정적인 그런 투자 심리로 인해서 증시가 지금 나날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인세 부분에서 기업들에게 돌아갈 이익과는 달리 투자자들이 좀 경기 성장에 대한 최종적인 효과에 대해서 좀 의구심과 혼란을 느끼면서 네. 달러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금 외신에서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렇고요. 지금 오늘 표결이 예정이 되어 있고 지금 내일까지도 지금 세제 개편안의 형방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세제 개편안이 통과가 된다면 골드 가격이 더욱 떨어질 것이고 통과에 실패한다면 그 과정에서 어떤 정치적 리스크가 있겠죠. 이로 인해서 좀 시장에 어떤 종류의 충격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네. 골드에게는 어떤 좀 서포트적인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외신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골드의 상승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크게 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만 뭐 왜냐하면 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듯이 좀 다른 상승하는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증시도 상승하고 있고 뭐 비트코인 가격도 급등하고 있고 또 세제 개편안 통과 가능성 등 좀 단기적으로 달러의 완만한 상승을 이끌 만한 요인이 많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현재 가격에서는 뭐 전문가들은 자기들은 매수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북한의 그런 상황을 생각했을 때는 언젠가는 좀 안전자산 매수가 한바탕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세제 개편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뭐 그렇다고 보고 있다라고 지금 외신에서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세제 개편에 대한 기대감과 하지만 뭐 오늘 상방 쪽으로 김 PD도 들어왔지만 앞으로의 뭐 그 좀 제한적인 상방이네요. 네, 그렇죠. 네, 기사 내용에 보면요. 일단 외신 쪽에서도 뭐 상방 쪽으로 열려 있는 부분에서는 제한적인 부분을 짚어드렸고 그 요인에 대해서는 뭐 이전부터 금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할 때 다른 자산들 비교해서 설명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유동성에 대한 부분은 뭐 비트코인 쪽으로 투자처가 좀 많이 옮겨간 부분도 있고 각종 시황과 이슈에 대해서도 선반영됐다라는 부분까지 금에 대해서 설명드렸네요. 자, 저 역시 오늘 금에 대해서는 업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달러 인덱스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는 뭐 조정을 받고 있고 그리고 뭐 비트코인 뭐 세제 개편안까지 산타 랠리 계속적으로 김경영 PD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역시나 이 상방 쪽에서는 제한적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시장에서 지수에 대해서는 이미 나올 재료가 다 나왔고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유지가 되고 이제 재료가 없는 앞으로 재료가 좀 소멸되는 그런 요인들이 금에 있어서 그동안 눌렸던 가격대를 조금이나마 기지개를 펼 수 있는 숨통을 틔울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 해서 제한적인 상승으로 보는 바 저도 업에 대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업에 뭐 같은 선상이지만 마스터님은 오늘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또 시청자분들에게 매매 전략을 뭐 상세하고 디테일하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해주신 것 같은데 자, 오늘 기울기가 좀 다른 업의 의견이 무엇인가요? 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저번 주에 제가 이제 FOMC를 앞두고선 어떤 평가를 드렸죠? 11일 날 저는 골드에 대한 장기 매도 포지션 2주간의 랠리를 청산 신호를 전일 드리고 화요일장 방송을 임했습니다. 근데 화요일장 방송을 임할 때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FOMC 결과가 나올 때 다음 달에 대한, 그죠? 정확히 얘기하면은 3월입니다. 3월에 대한 인상 여부가
미지수일 경우에는 골드는 상방으로 꺾여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3월이 확실하게 다음 금리 인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에는 연속적으로 하방 랠리가 이어질 수 있지만 그 의외의 경우에는 전부 다 상방 쪽으로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실게요. FOMC 결과가 터진 게 이제 4시입니다. 4시. 4시에 땅 터지면서 공격적으로 상방 추세로 올라갔죠. 그리고 그 이전부터 목요일장 내내 정확히 이야기하면 수요일부터 목요일로 이어지는 이 랠리죠. 이 랠리 동안에 모든 물량들은 청산을 들어가고 매수 방향으로 포지션을 전환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한 뒤에 일주일 내내 계속해서 상방의 흐름을 타서 지금까지 올라온 상태고요. 다만 이제 과거의 매도 랠리랑 좀 비교를 해보시자면은 매수세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2주간의 랠리에 대한 청산 물량 플러스 FOMC 결과가 발표된 직후에는 실질적으로 다음 금리 인상에 대한 여부가 반영이 되기 시작합니다. FOMC 발표 직후부터 분석을 잘 하셔야 돼요. FOMC가 발표되면은 달러 가치는 상승하겠지, 골드는 그거에 맞춰서 안전자산 가치는 떨어지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선물이에요. FOMC 발표가 나면은 더 이상의 FOMC에 대한 기대감은 끝이 나고 반대 랠리가 스타트가 돼서 다음 금리 인상에 대한 베팅이 스타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방 추세가 딱 터닝이 나온 부분이고요. 근데 이거는 이번 금리 인상 때만 나온 게 아니에요. 과거 금리 인상 때 시점을 한번 다 보세요. 금리 인상 때 시점 기준으로 해서 전 2주간은 대체적으로 매도 랠리가 이어져 오고, 그리고 금리 인상이 땅 터지고 나서부터는 상승 랠리가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금리 인상에 있어서 선물로서의 기본 가치다라고 좀 분석을 하시면 되고요. 저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한 번이 아니죠. 거의 한 2달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골드랑 금리는 직접 연관 상품이라고요. 달러 인덱스를 빼놓고 직접 연관 상품이기 때문에 금리 여부의 결정 여부에 따라서 바로 터닝과 추세가 나오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랠리를 좀 이어왔는데, 다만 기대했던 것보다 상승 랠리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히 이제 FOMC 직전 타임 기준으로 좀 분석을 드리자면은 이제 50에서 평균가를 만들고 나서 지금 65 정도, 약 150틱 정도 상승을 보여왔죠. 150틱 나쁘지 않습니다. 퍼센트로 따지면은 약 25%로 30% 정도 되죠. 그런데 지금 이 랠리가 지금 약화가 되고 있습니다. 슬슬. 약화가 되고 있고,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골드에 대한 매수 베팅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분석하실 때는 딱 두 가지 모멘텀을 현재 상태에서는 두셔야 됩니다. 아까 가상화폐 부분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골드, 은행, 투자자산, 일반 안전 위험 투자자산 전부 다 가상화폐 쪽으로 많이 몰려주고 있어요. 골드에서만 빠져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단기적으로 최근 한 2주 랠리 동안의 매도 방향의 물량들이 좀 많이 쏟아져 나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랠리를 계속해서 이어가기에는 좀 쉽지 않다라는 게 일단 종합적인 평가고요. 왜냐하면은 골드 같은 경우에는 안전자산 성격이 강한데, 주식 자산이나 해외 선물 자산은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로 옮겨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금리에 대한 투자 혹은 골드에 대한 투자 성격은 철저하게 보유하고 장기 투자를 하려는 랠리입니다. 근데 가상화폐 성격이 어떻죠? 가상화폐 하루라도 베팅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루 변동폭이 기본 30% 이상 가져갑니다. 분단위로 움직이죠? 그죠? 그 정도로 빠르게 치고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도 가상화폐 투자해요. 하는데 포트폴리오를 전 코인에 대해서 분산해서 투자를 들어갑니다. 절대로 가상화폐 한 종목에다가 몰빵을 하는 그런 투자를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격상 위험 랠리 투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골드에 있는 포지션들이 이쪽 가상화폐 쪽으로 빠져나가는 물량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CME에서도 이제 해외 쪽에선 비트코인에 대한 상장 부분이 오픈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해외 선물에 대한 투자는 기관들은 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런데 현물에 대한 투자는 소규모 기관들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드 자산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기관들 입장에서는 여기 돈을 빼서 가상화폐에다 넣을 수는 없어요. 개인들은 옮길 수 있습니다. 소규모 기관들은 옮길 수 있어요. 근데 기관들은 크게 못 옮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선물에 대한 포지션은 옮길 수 있어도 현물에 대한 포지션은 빠져나가기가 어렵다라는 부분을 좀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랠리를 보시면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가상화폐 랠리 이외에 금리에 대한 랠리가 있죠. 금리에 대한 랠리 플러스 달러 인덱스에 대한 랠리가 있습니다.
네, 달러 인덱스를 중심으로 이제는 좀 분석하실 때가 됐어요. 이제 금리 이슈가 다 끝이 났으니까요. 네. 그렇죠? 네, 금리 발표하는 날 22일 영국 다 발표 났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단기적으로 핵심 국가들에 대한 금리 이슈는 다 끝이 났죠. 그럼 이제부터는 달러 인덱스에 대한 움직임입니다. 골드는. 네. 네. 근데 달러 인덱스 부분이 물론 지지를 받고 최근에 상방 흐름으로 좀 올라가 주고 있지만 네. 일단은 트럼프가 계속해서 하방 정책을 내세우고 있고 오늘장에도 세제 개편안 이슈가 끝나고 나면은 하방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남아있죠. 왜냐하면 장기적 모멘텀에서 계속 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장기적 모멘텀 상으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장까지는 상승 랠리가 지속될 수 있고 골드는 반대로 하락 랠리가 나올 수 있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세제 개편안 부분이 다 통과가 되고 끝이 나고 나면은 트럼프는 본격적으로 하방 랠리를 추진하려고 할 겁니다. 그럼 반대 투자 자산인 골드는 어떻게 되겠죠? 골드는 상방 쪽으로 장기적 흐름은 꺾여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네. 상태이기 때문에 약상방에 대한 흐름을 들어드린 거고요. 강상방으로 치고 올라가기는 어렵습니다. 세제 개편안이랑 트럼프가 서로 본인이 내세운 정책이지만 정책 자체의 방향성이 주는 달러 인덱스의 평가가 반대 방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올라가면서도. 네. 다만 상승 방향의 랠리가 조금 더 장기적으로 밀어주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1280.0, 1280.0까지는 일단 구간이 열려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떨어질 경우에는 이제 55.0 정도에서 약지지선 정도가 있지만 여기서 베팅할 시기에는 좀 부족하십니다. 왜냐? 기관들이 깔끔하게 해당 포인트에서 블록을 쳐주질 않았어요. 약상방으로 단계 짧게 치고 올렸지만 여기서 네. 확실하게 특정 라인에서 블록킹을 쳐주진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시게 될 경우에 단기적으로 15틱 이상 손절이 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여기서 바로 매수 랠리를 베팅하시기보다는 충분히 좀 떨어지고 나서 베팅하시거나 차라리 신고가에서 안정화를 만들고 나서 그때 베팅하시는 게 좀 더 안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거 솔직히 이미 FOMC 때 저는 이슈에 대해서 반전될 거다라는 신호를 드렸고 그때 베팅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지금 솔직히 늦으신 겁니다. 그때 화요일장에 말씀드릴 때 참고를 하시고선 대기하시다가 목요일장에 들어가셨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때 캐치를 하셨어야 된다. 그래서 타이밍은 지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제가 실시간으로 포인트를 드리고 생방송으로 말씀을 드릴 때 좀 캐치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인지하셔서 골드에 대한 베팅을 이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골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해 보여요. 네. 일단 매수에 대한 관점은 뭐 더욱더 하락 시 좀 매수에 대한 관점 이효하고 일단 골드는 조금 더 상승했을지 고가에서의 또 접근 위아래 쪽으로는 아직 좀 갈 길이 좀 멀어 보입니다. 그 부분에서 시간을 좀 두시고 골드에 대해서 좀 베팅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이슈 골드까지 저희가 살펴드렸고요. 현재 시간이 18분, 19분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요. 자, 시장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요? 개장하고 1시간이 거의 가까워진 시간입니다. 시세 보시죠. 자, S&P와 나스닥 앞서서 지수에 대해서 워낙 마스터님이 잘 짚어주셨기 때문에 뭐 든든한 것 같습니다. S&P 2,690포인트까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나스닥 역시 나스닥 오늘 하락폭이 더욱더 크네요. 0.41%까지 빠지면서 6,508.75포인트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로팩스는 0.24%로 1.18950달러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강보합권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전에 고가를 기록했던 1.19 가격대는 아직 멀어 보이는 상황이고요. 방금 전에 살펴본 골드는 1,264.8달러로 오늘 움직임이 매우 적습니다. 0.04% 약보합권.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보도록 하죠. 세 번째 이슈로 살펴보셨죠? 57.48달러로 움직임이 거의 없네요. 이렇게 크루드오일에서 움직임이 적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자, 지금 현재 구간 시세도 살펴봤고, 뭐 이제 거의 개장하고 1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시각인데요. 자, 김경희 PD, 현재 구간 어떤 뉴스 나오고 있죠? 네, 지금 다시 3대 지수가 좀 상승폭을 반납을 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모두 다 하락으로 전환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지금 CNBC 쪽에서 투자 전략가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지수가 더 갈 것이냐 뭐 이런 질문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의 의견에 따르면 지금 좀 굉장히 좀 위험한 구간이다라는 의견을 표명을 했다고 하네요. 네. 지금 왜냐하면 굉장히 좀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 많이 오버
오버봇이라고 하는데 좀 과대하게 이제 사람들이 증시를 샀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 그 셀더 뉴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고 할 때 그 뉴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 기대하던 일이 일어났을 때에 그 시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취약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말하자면은 지금 세제 개편안이 정말로 실현화가 되었을 때 그때 정말로 갈 힘이 부족하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미 그 뉴스가 나오기 바로 직전부터 사람들이 좀 팔기 시작할 것이다. 차익 실현을 하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12월 31일 정도까지 그러한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좀 매도 구간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보는 것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때까지는 조금 계속해서 좀 위험한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도 들어서는 지금 뭐 에너지주라든지 헬스케어주 그리고 은행주 같은 주요한 그룹들이 증시를 견인할 수 있다라고 그런 분석을 지금 내놓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의 뭐 세제 개편안 역시 계속적으로 뭐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의 뉴스들 잘 살펴보시고 시장 흐름까지 접목해서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2부에 12시 21분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앞서서 1부에서도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은 문자 내용도 보내주셨고 유튜브로는 다양한 소통 이어가고 있는데 아니 유튜브에 또 역시나 마스터님에 대한 관심도 뜨겁습니다. 마스터님이 좀 살이 빠지신 것 같다. 약간 샤프해지신 것 같다고. 그 얘기가 있나요? 네네. 그렇게 또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시네요. 네. 역시나 또 가상화폐, 암호화폐에 대해서 또 관심들도 많으신 것 같고, 이런 다양한 소통의 창으로 저희 신세계 유튜브 창을 좀 활용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마스터님, 어떤 변화가 있으셨나요? 좀 일단 말씀을 하나하나 좀 나눠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유튜브 실시간부터 분석 드리고, 아까 이제 문자 온 부분도 같이 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는 이후 제가 좀 진행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가상화폐 부분, 가상화폐 부분이랑 골드에 대한 얘기 두 가지가 좀 나오셨는데, 일단 골드랑 가상화폐를 보실 때 좀 두 가지를 좀 참고해서 보셔야 되는데, 골드에 대한 모멘텀에 있어서 가상화폐는 사실 가장 작은 모멘텀 중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투자군들을 좀 분석하셔야 돼요. 투자군들이 어떤 투자군들이 몰릴 것인가. 실질적으로 지금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 돈을 어디서 뽑아서 넣으셨죠? 대부분이 다 은행에 잠겨 계신 돈 아니면은 다른 투자 자산에 투자하고 계신 돈을 옮기셨을 겁니다. 그런데 골드 현물을 팔아서 금을 팔아서 가상화폐를 투자하신 분들 몇 프로나 될까요? 퍼센트 비중이 다른 투자군 대비해서 가장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골드 같은 경우에는 환차익에 있어서의 수수료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물을 팔기가 쉽지 않고요. 선물 투자군에서도 비트코인에 대한 시장이 오픈되기 전까지는 그 돈을 빼서 여기로 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투자 비중은 굉장히 작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투자를 하시더라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부분이 지금 비트코인이라는 핵심 상품부터 이제 선물 상품에 입점이 됐죠. 근데 선물의 특성을 좀 아셔야 됩니다. 왜 CME에서 선물에다가 입점을 시켰을까요? 명분이 뭐였을까요? 단순히 레버리지를 통해서 투자에 대한 수익 증대? 절대 아닙니다. CM에서 상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핵심적으로 리스크 헤지에 대한 부분 때문에 투자 수단으로서 만든 겁니다. 왜냐? 상승 랠리를 현물에서는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고 공급량은 철저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상승 베팅밖에 일어날 수가 없는 시장이 돼버렸다. 공급량은 제한되어 있다. 채굴기로 채는 양도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승 랠리를 탈 수밖에 없는 모멘텀이었는데 이 부분을 막아줘야 되죠.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입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인플레이션이죠. 그런 인플레이션 효과를 막기 위해서 과거부터 현물을 위해서 존재했던 게 선물 시장입니다. 지금 뭐 옥수수도 있고 막 돼지고기도 있고 이런 것들 거래하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게 왜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 현물 시장이 폭등 폭락을 할 때를 막기 위해서 기관들이 이걸 리스크 관리와 정확한 가치 평가를 중심으로 베팅을 하게 해주고자 만들어진 게 CME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보시면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앞으로는 제재 수단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재 수단들이 늘어나는 만큼 오히려 타 가상화폐들로 거래량 비중이 조금 더 옮겨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좀 캐칭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순수 거래에 대해서는 해외 선물 쪽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일단 상장을 단기적으로 막았지만 사실
선물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고선 이제 이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에 도입을 시키려면은 선물을 국내에도 도입을 하는 게 맞아요. 예, 왜냐 리스크 관리의 수단이기 때문에 국내 가상화폐장이 굉장히 큰 시장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중 하나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현물장에 대응한 선물장도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게 정상적인 흐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아까 골드 이외에 구리에 대해서 이제 문자로 구리. 좀 문의를 주신 분이 계세요. 네, 이분 계속 네. 기다리시고 있으실 것 네, 같아서 제가 지금 빨리 소개해드리도록 좀 말씀을 하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구리 질문 온 시청자분 확인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끝자리 지금 어떻게 되죠? 6345님 보내신 문자고요. 구리 3월물을 3.1250에 매도 중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손절을 해야 될지 계속적으로 홀딩, 보유를 해야 될지 궁금해하셔서 저희 쪽 연락 주셨는데 계약수는 일단 아직 좀 적어주시지 않으셨어요. 마스터님, 네, 빠르게 살펴볼까요?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손절하셔야 됩니다. 원칙 손절가를 이미 넘어가셨어요. 그리고 일단 좀 보셔야 될 부분이 매도를 뭐 어제장에 들어가셨는지 오늘장에 들어가셨는지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현재 상태 기준으로 이미 60틱가량, 50틱 정도, 50틱가량의 손절이 지금 나고 계신 상태입니다. 손실이. 근데 지금 랠리가 문제는 구리 같은 경우 계속해서 상방에 계속 랠리가 이어지고 있죠. 거의 지금 2주째입니다. 2주째 바닥 따지기를 하고 나서 계속해서 상방 랠리를 이어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고점에 대해서 저항 랠리가 스타트가 됐느냐 혹은 과거 고점에 대해서 블로킹 포인트가 만들어졌느냐 아직까지 안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는 당연히 원칙적으로 손절을 내보내시는 게 정상이고요. 그리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장기 베팅을 하고자 하는 분이시더라도 반드시 원칙 손절 틱수는 30틱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50틱 정도를 넘기고 더군다나 신고가 돌파를 들어가고 있고 과거에 블로킹 포인트도 없는 상태, 가장 위험한 상태죠. 이 상태에서 매수에 대한 매도에 대한 홀딩을 하고 계신데 당연히 제일 위험한 상태의 베팅입니다. 지금이라도 손절 포인트를 던지시고 새로운 매매 포인트로 들어가시는 게 지금 당장 현재 시점에서 확률적으로 유리하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1,500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손절하시고 새 상품에서 깔끔한 포인트를 들어가시는 확률이 높느냐 이걸 그대로 홀딩하셔가지고 수익 내실 확률이 높느냐 딱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세요. 두 카드를. 확률이 당연히 이쪽이 높겠죠. 그러면 돈은 어디로 이동되셔야 되죠? 확률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손실 확률이 더 높아지는 상태에서 자금을 두지 마시고요. 수익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곳으로 자금을 옮기시는 게 현재 상태의 정상적인 베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인지를 해주시고요. 원칙 손절도 기본이고 확률적인 금액 이동도 당연히 기본이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손절을 보내시라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단기적으로 떨어지더라도 그 모멘텀과 지금 현재 베팅하고 계신 습관이 잘못되신 거예요. 이 베팅을 제가 만약에 랠리 이어가셔도 됩니다. 매도 랠리 한 번 더 기대를 해보세요. 라고 베팅을 포인트를 드린다면은 다음 매매는 또 어떻게 되시겠죠? 이런 매매가 안 나오실 것 같나요? 또 나오십니다. 맞아요. 또 나오실 수밖에 없어요. 절대적으로. 한번 베팅해서 장기적 가치평가로 손질이 거의 뭐 60T가량 났다가 다시 수익 구간 돌아왔었네 해서 수익이 났으니까 이런 베팅이 맞나 보다라고 잘못된 오판단을 한번 하시게 되면은 그게 습관화 되시기 때문에 그건 아예 처음부터 습관에서 빼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당연히 즉시 손절을 좀 가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문자 오셨던 분께서 두 번째 문자도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끝자리가 1236님 보내주신 문자인데 이전에 말씀드렸던 구리에 대해서는 워낙 좀 매도로 들어가셨는데 현재 가격대가 올라가 있으신 부분이어서 손절에 대한 의견 다시 한번 좀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 보내신 문자는 1236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에이지시스템님, 마스터님을 에이지시스템님이라고 하셨네요. 기관들의 매수 그리고 매도점, 리스크 관리점은 어떻게 알 수 있는 건가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전에 에이지시스템 마스터님이 항상 뭐 기관에 대한 물량 뭐 그런 부분도 함께 짚어주셔서 시청자분께서 계속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수익이 났던 것과 실시간으로 아까 1부에서 말씀드렸던 거 이거를 총 3개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부에서 말씀드렸던 것부터 스타트를 할게요. 그게 가장 직접적으로 이해가 되실 테니까 유로 같은 경우에 아까 떨어지던 와중에 제가 어디까지 구간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1.18850까지 850까지가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현재가 얼마죠? 970 넘어갔고 9,000 찍었습니다. 예. 왜 여기서 블로킹 포인트를 드렸느냐? 예, 간단합니다. 매수 추세를 올리는 기관들이 올리면서 본인들의 계좌 안에 평단가들이 설정이 되죠. 평단가들이 설정이 됩니다. 그런데 새롭게 진입하는 포인트가 있고 과거에 진입했던 포인트가 있고 구간별로 다 나누셔서 이 포인트들을 구분을 하셔야 돼요. 왜 구분을 하셔야 되느냐부터 좀 스타트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기관들이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가 맞춰졌던 포인트가 있다고 볼게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1.1.850이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매도를 치는 기관들 입장에서는 이 850에 대한 포인트가 있다는 걸 인지했다면 어떻게 베팅 랠리를 이어가야겠죠? 매도를 끌어가시다가 매도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상 청산을 하셔야 되는 포인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네. 베팅 물량은 어느 쪽으로 나오죠? 매도에서 반대 방향의 베팅이 뭐예요? 매수죠. 매도를 이어가셨다가 매수 방향으로 터닝을 들어가실 수밖에 없는 게 해당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걸 첫 번째로 기관 심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를 먼저 아셔야 되고요. 기관들은 명확하게 반대 방향 기관 혹은 자금, 돈 기준으로 본인들이 손실이 안 날 수 있는 최대한의 리스크 관리를 지향하는 게 기관들의 투자 방식입니다. 그래야 시니어 트레이더든 위에다가 상부에다 보고를 충분히 명분 있게 할 수가 있고 명분 있는 투자가 되고 명분 있는 포트폴리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로 기본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럼 그런 심리를 일단 전제에다 깔고 스타트를 해볼게요. 깔고 스타트를 할 때 좀 1.18850을 왜 제가 라인으로 잡아드렸느냐. 여기서 그냥 단가 살짝 블로킹이 있어서 절대 아닙니다. 매수를 금일장에 올리는 포인트를 한번 보실게요. 오늘장에 지금 7시부터 스타트를 해서 올리다가 중간에 한번 무너뜨렸어요. 한번 무너뜨렸는데 이 물량들을 전부 다 소화하고선 추세를 한번 더 올렸습니다. 근데 틱수로 한번 보실게요. 700을 저가를 만들고 나서 틱수를 100 정도까지 딱 올렸습니다. 깔끔하게. 100까지 딱 올렸는데 그럼 몇 틱이죠? 80틱입니다. 80틱 구간을 올렸는데 저희는 이제 방송 리딩을 할 때 이 틱수를 많이 올리면 올릴수록 확률이 좀 더 높다고 좀 말씀을 드려요. 근데 핵심적으로 좀 보셔야 될 부분은 여기서 틱수를 많이 올릴 만큼 자금력이 풍부하다는 걸 인증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서 캐치하셔야 될 부분이 무너지는 물량들을 받아내고 그 추세를 다시 쭉 올려서 매수 추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수익 청산을 완료를 했죠. 그럼 이 기관들 입장에서 볼 때 여기 무너지는 구간의 평균 단가, 무너지는 구간의 평균 단가에서도 충분히 매수하고 추세를 더 올릴 만한 가치가 있다. 오늘 데이 트레이딩 안에서만큼은 충분히 그렇게 가치 평가를 매겼기 때문에 물량들을 받아내고 쏴 올린 거죠. 간단히 말해서 이 단가 구간, 그죠? 700에서부터 약 952 정도까지 여기 단가 구간 사이에서는 평균 단가를 맞추고 충분히 매수를 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단가가 맞춰졌고요. 계좌 안에.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의 분석상으로는 이 850 라인을 매수를 치던 기관들이 수익을 냈던 기관들이 충분히 가치평가상으로 매수를 했던 포인트구나. 다시 재매수가 들어오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을 인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반대 기관들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은 부정하고 싶어도 기관들은 그거를 염두를 해두고 항상 베팅을 해요. 돈이 반대쪽에서 들어오는데 그거를 베팅을 무작정 밀고 나가는 기관들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리스크 관리를 해야죠. 반대쪽에서 돈이 들어올 수 있고 JP모건이 본인들이 치는 방향과 반대 방향의 베팅 물량이 들어올 수 있다. 당연히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포인트에 대한 분석들은 기본적으로 먼저 깔려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평균 단가를 구하는 기본적인 방식으로 제가 이 구간에 대한 무너짐 후에 다시 평균 단가를 맞추고 올라가는 부분, 여기서의 평균 단가를 존중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물론 최저 단가도 똑같이 존중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식으로 따지면은 주식 많이 거래해보신 분들은 뭐 최저 매집 단가가 있을 거고 물량을 쏴 올리는 동안에 맞춰지는 그 계좌의 평균 단가가 있을 겁니다. 그죠? 두 가지를 다 존중하셔야 실질적으로 여기서 들어가고 있는 기관들이 매수 쪽이든 매도 쪽이든 어느 쪽에 상승세를 보고 있고
그쪽의 배팅 물량을 얼마나 보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가치평가상으로 여기서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다는 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라인을 그어드렸고 오늘 장에서 이제 상승 배팅 랠리가 이어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죠? 네. 그리고 나머지 오늘 수익이 났던 이제 파운드 그리고 오일 종목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자면은 아까 오일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네. 오일은 매도 랠리가 무너지기 전에 실질적으로 어제장 새벽에 그죠? 12시 이후 포인트 이후에 계속해서 블로킹이 나오고 그대로 스트레이트 추세를 내보냈습니다. 스트레이트 추세를 빠르게 내보내고 틱수를 많이 보내면 보낼수록 뭐죠? 단기적으로 이 기관들은 자금력이 풍부한 기관들이면서 단기 트레이딩적 성격이 강한 기관들입니다. 그죠? 그럼 뭐가 있을까요? 오늘장의 차트성 베팅으로 당장 그 가격까지 다시 올라갔을 때 단기 트레이딩으로 물량을 쏟아낼 가능성이 높겠죠. 장기 베팅 기관들보다 단기 베팅 기관들이 더 무서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딱 포인트가 오자마자 틱수를 확 밀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희는 여기용해서 해당 포인트에서 수익 포인트를 가져가는 부분이고요. 그죠? 쏟아내는 부분을 같이 이용해서 그리고 아래장들이 아래서 매수친 기관들이 두려워하는 그 물량만큼을 같이 역이용해서 매수 포인트를 내는 부분이다. 라고 좀 캐칭을 하시면 되겠고요. 뭐 파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어제장에 매수에 대한 깔끔한 베팅 흐름이 있었고 그 포인트까지 다시 왔을 때 저희는 깔끔하게 매수 베팅을 이어가서 공격적인 수익 방향을 끌어내 준 거고요. 보시면은 틱스도 지금 오늘장의 파운드 같은 경우는 저가가 딱 2틱밖에 안 밀리셨어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어디까지나 기관들이 깔끔하게 베팅했던 포인트를 상대 기관들도 인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청산 포인트를 거기서 가져가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손절 틱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베팅 포인트죠. 그래서 과거에 제가 골드를 베팅할 때 골드 2주간의 랠리 베팅을 하기 전에 골드를 베팅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진입을 하신 후에 끌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손실 구간을 100틱, 200틱씩 버티고선 다시 수익 구간으로 가는 거는 그건 어떻게 보면 운에 가까워요. 이미 판단을 좀 잘못하신 겁니다. 잘못하셨다가 잘 된 케이스고요. 정확한 판단을 통해서 수익 구간을 쭉 끌고 가고 싶으시다면은 명확한 베팅 포인트를 잡아 놓으시고 거기서 손절 포인트를 최소화하신 다음에 그 진입된 물량에 대해서 장기 수익을 끌고 가시는 게 가장 안정적인 매매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일단 뭐 이런 기관 매집점 그리고 리스크 관리점 뭐 다양한 점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저희가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릴 때는 이전에 종목들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각 종목들의 흐름 살펴보면서 조금 더 이해가 가시기 편하게 중점적으로 도와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문자 주신 시청자 분뿐만이 아니라 항상 에듀시스템 마스터님이 이런 다양한 매집에 대한 부분 시장 분석을 도와드렸을 때 궁금하셨던 분들이었다면은 이 질문이 함께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지금 방송만으로는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희가 이제 파일로 USB 파일로 따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저희 신세계 프로젝트를 아예 멘티 멘토로 따라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는 그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보실 수 있으니까요. 신세계 지금 뭐 다운로드 받으신 후에 이제 멘티 멘토 신청을 신세계 대표번호 혹은 서울경제 쪽으로 진행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진행을 해서 USB 관련 파일들, 매매법 관련 파일들도 함께 좀 드리고 그래서 멘티로서 계속 따라오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듀시스템 마스터님 아낌없이 주는 나무입니다. 자, 지금 방금 전에 설명을 도와드렸던 이런 상세한 내용들 저희 방송 시간 관계상 그리고 방송의 뭐 특성상 모두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더욱더 좀 구체적인 자료 공유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저희 신세계 다운로드 받으시면 그 안에서 에듀시스템 마스터님이 좀 공유를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자, 저희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신세계 배너 버튼만 눌러주시면은 바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샘플러스를 검색을 하셔서 들어오셔도 신세계 이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실행하셔서 같은 좀 더욱더 많은 정보와 그리고 해외 선물에 대한 모든 것 함께 공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안에서 에듀시스템 마스터님을 또 클릭을 해주시면 되니까요. 많은 활용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지금 현재 구간 39분, 이제 40분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장하고 이제 1시간 10분이 지나가고 있는데 현재 구간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있는지 현재 시세 살펴보시죠. 자, 지수에 대한 부분과 앞서서 다양한 분석 도와주실 때 종목들 살펴보셔서 좀 확인이 됐는데요. 현재 구간 S&P 같은 경우 계속적으로 약세로 나아가면서 2690.25포인트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나스닥도 역시나 하락 쪽인데 조금 더 나스닥의 하락폭이 더 깊어지고 있어요. 6,503포인트, 6,503.25포인트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유로 FX 같은 경우에는 1.18995달러로 조금씩 다시 상승 쪽으로 가고 있는데 1.19가 오늘의 고가입니다. 자, 고가가 1.19100달러였는데 다시 좀 도달할 수 있을지 그 여부 살펴보기로 하겠고요. 자,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에는 다시 올라가면서 상승으로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1265.5달러로 0.02%. 오늘의 골드는 보합권에서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골드 같은 경우는 장 막판에 흐름이 나오는 경우가 최근에 생겼던 만큼 그 부분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57.50달러로 0.26% 상승세로 조금씩 틱수가 올라가고는 있지만 크게 변동성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구간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시청자 상담도 도와드렸고요. 앞서서 일부에서 마스터님이 오늘은 또 조금 더 노하우를 풀어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죠, 마스터님? 네. 근데 오늘은 좀 일단 실시간으로 S&P가 변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네. 아까 이제 저희 PD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뉴스에 팔아라라는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거는 주식하시는 분들은 항상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맞아요. 이거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한번 좀 분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뉴스에 팔아라는 거는 이제 개인들이 이 현상을 자꾸 접하다 보니까 이제 그럴 때 팔아야 되는구나라는 어바우트의 심리에 의해서 발생한 단어고요. 정확히 얘기를 드리자면은 차트 베팅에 있어서는 재료성 베팅과 재무성 베팅 두 가지를 좀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세제 개편에 대한 랠리가 지속돼서 최근에 상방을 이어왔는데 이런 랠리에 있어서 상승의 요소가 됐던 핵심이 뭐였죠? 세제 개편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뉴스를 계속 내면서 올라왔어요. 그리고 무너질 때는 제가 생방송에서 한번 얘기를 드린 게 있어요. 무너질 때는 이분들 세제 개편안 지연에 대한 우려, 이런 이슈를 낼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번 주에 똑같이 그런 이슈를 냈어요. 기사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후행성으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베팅 포인트를 이어가실 때 이 뉴스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자면은 재료성 베팅으로만 철저하게 좀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세제 개편안에 대한 부분은 뭐죠? 재료죠. 이걸로 인해서 당장 올해 재무 구조부터 달라지나요? 올해 재무는 똑같아요. 올해 재무는 똑같고 내년에 발표될 3월 달에 발표될 수치도 똑같습니다. 그 이후에 상반기에 대한 반영이 하반기에 나올 때에서나 그때서야 이제 재무성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볼 때도 실질적으로 재무가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 여부는 미지수인 기업들이 상당수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냥 지수가 올라가고 세제 개편에 대한 재료성 부분이 있으니까 같이 상방에 대한 베팅 랠리를 이어가는 거죠. 실질 재무 구조가 이 친구들이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도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재료성 베팅은 굉장히 일괄적인 상승을 좀 만들어냅니다. 변동성이 크게 없이 일괄적인 상승이면서 플러스 전체적인 주가 흐름의 상승을 이뤄내죠.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국내 주식하시던 분들. 국내 주식하시던 분들도 연속적인 전체 상승의 같이 좀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제 개편안 부분이 연말 안에 땅땅땅 다 끝내겠다는 목표를 정부가 가지고 있죠. 오늘 하원이 결의가 되면 연말 안에 끝내겠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런 면에서 볼 때 실질적으로 세제 개편안에 대한 재료의 이슈는 거의 다 끝이 나셨어요. 연말 안에 거의 다 끝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남아있는 거는 재무성 베팅밖에 안 남아있습니다. 그럼 그런 관점에서 뭐죠? 재료성 베팅으로 상승 랠리를 끌어오시던 분들은 이제 청산을 다 가셔야 되는 포인트가 됐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청산 포인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다만 지금 이제 장 초반 랠리로 강하게 좀 터는 구간은 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다시 또 상승 물량이 또 추가적으로 살짝 들어와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국내장에는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국내장 장 스타트하면은 5분, 10분 동안에 강상승, 강하방 랠리가 스타트가 되죠. 마찬가지로 나스닥이든 S&P든 똑같이 보시면 되고요. 그 랠리에 대해서. 다만 이제 연말까지는 아까 기관들은 하방 랠리를 본다라고 지금 평가가 나온 만큼
재료성 베팅을 했던 기관들은 슬슬 올라올 때마다 하나하나씩 청산을 들어가는 포인트를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재무성 베팅을 하는 그런 기관들은 철저하게 종목을 가를 거예요. 앞으로는 통합적인 랠리는 없습니다. 철저하게 종목군을 갈라서 베팅을 들어갈 거고요. 최근에 분석에 따르면은 이제 뭐 유류 업종, 그죠? 미국이 이제는 수출 중심의 정의 업종으로 바뀌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종들 중심으로 혹은 기술 업종, 그죠? 기술 중에서도 IT 쪽입니다. 제조업이 아니라 그런 정도 업종들 중심으로만 상승 랠리의 베팅의 종목으로 빠지게 될 거고 나머지 업종들은 법인세가 인하되든 인상이 되든 상관없이 재무성 부분이 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은 빠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종목을 갈라서 베팅하셔야 된다. 그리고 베팅은 앞으로는 깔끔한 랠리보다는 변동성 랠리가 좀 더 커질 것이다. 라는 부분을 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S&P 500에 대해서 현재 구간 좀 변동성이 나오고 앞으로 있을 이슈들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구간 좀 중점적으로 빗대어서 말씀을 도와드렸는데요. 현재 구간 2,689포인트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수의 특성을 뭐 주식하시는 분들, 우리 지수에 대해서도 좀 분석을 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좀 빗대서 함께 이해를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세제 개편에 대한 재료는 앞으로 좀 소멸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관련돼서 물량에 대한 그런 분석과 앞으로 대응 방법까지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방송 관계상, 시간 관계상 뭐 다 모든 질문을 소화하지는 못합니다. 저희가 또 본격 소통할 수 있는 저희가 트레이딩 룸 이렇게 마련을 했는데요. 자, 톡스타를 포털 검색창에 검색을 하시면은 바로 홈페이지 나오거든요. 그 안에서 LG 시스템 마스터님에게 또 여쭤보고 싶고 또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 선택 클릭을 하셔서 들어오시면은 실시간으로 또 마스터님과 소통이 가능하니까요. 톡스타 많은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래 하단 저희가 다시 고지 나가고 있거든요. 톡스타 통해서 앞으로 있을 또 해외 선물 안에서 또 궁금하신 분들 부분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소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구간 48분, 47분 지나가고 있고요. 뭐 앞서서 이제 뭐 시세를 좀 살펴드렸습니다. S&P와 나스닥 여전히 하방 쪽으로 떨어지고 있는 부분과 앞서서 저희가 이슈 4가지를 좀 점검을 도와드렸는데, 자, 유로 함께 하면서 파운드도 알아봤고요. S&P 하면서 나스닥도 알아봤고, 자, 크루드 오일이라든지 골드는 오늘 움직임이 좀 작은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구간에서 마스터님, 뭐 이전에 신세계를 통해서 뭐 드렸던 신호, 지금 시세를 보시면서 특히 지금 구간 다시 한번 좀 짚어드려야 할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사실 지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이제 시청자 의뢰가 들어오셨던 구리 종목 같은 경우가 구리 다시 볼까요? 네네. 좀 보실만한데 네네. 사실 구리 같은 종목은 이제부터는 매수 포인트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는 타임입니다. 왜냐하면은 아래쪽에서 계속해서 베팅 매수에 대한 매집이 나오고 상승 추세가 나오고 매수에 대한 매집이 나오고 상승 추세가 나오고를 거의 2주째 반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래쪽에서 매수 포인트가 굉장히 많이 깔려져 있는 상태고요. 만약에 매도 추세로 떨어지더라도 저희는 신규로 들어가실 포인트가 많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리딩을 드릴 때 이제 1,500선 정도를 찍고 있었는데 지금 1,550 정도까지 올라가셨죠. 아까 매도를 끌고 가시던 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여기서 손절을 내셨어야 당연한 포인트였다는 점. 그죠? 더 상승 추세를 이런 올라가는 흐름을 겪게 되시면은 더 높은 가격에서 손절만 나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후에 하방 추세가 나오더라도 그때 가서 매수 포인트, 신규 포인트를 누리세요. 그게 훨씬 더 확률적으로 안정적인 부분이고 배팅으로 깔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멘텀 그리고 플러스 신고가를 올라가는 신규 차트에서는 더 이상 매도 방향의 베팅 물량은 쏟아내지 않는 게 좋다라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인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주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주식 듣다가 들어오시는 분들 계실 텐데 주식에서도 이 랠리는 마찬가지로 이어집니다. 신고가 돌파하면은 더 이상 저항선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신고가 랠리를 차라리 타고 익절만 걸고 가시는 게 답이에요. 매수 방향의 베팅을 하시더라도 그렇게 베팅을 하시는데 더군다나 매도 방향 베팅 하시는 분들은 더 심하게 손절을 깔끔하게 내보내셔야 되는 게 원칙상 맞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주식 하시다가 지금 해외 선물을 듣고 계신 분들이 좀 계실 텐데 제가 이제 톡스타에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신 분들도 좀 계셨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S&P나 나스닥이랑 좀 같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아요. 이제 그런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코스피든 뭐 외국 어느 증시든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증시를 기본적으로 팔로우해서 따라가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먼저 S&P랑 나스닥을 보시고
대형주들에 대한 베팅을 관점을 보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주식을 하시더라도 해외 선물을 반드시 보는 습관을 들이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국내 주식을 주도하는 게 해외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먼저 포커스를 하시고 베팅 랠리를 좀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연속 상승을 보이는 랠리가 왜 나왔는지도 이해 못하시고 베팅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그렇죠. 예.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의 핵심에는 미국장이 있다는 거를 좀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우리 증시도 그렇습니다. 해외 선물 저희 신세계와 함께 하신다면은 미국 증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통해서 우리 증시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까지 연계되기 때문에 그 부분 함께 생각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신세계 2시간 동안 정말 알찬 내용 전달을 도와드렸는데요. 마스터님 오늘 뭐 주식과 해외 선물 다양한 투자 스펙트럼 소화하시려고 너무 바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제가 사실 지금 요즘 몸이 안 좋아서 이제 한약을 막 계속해서 먹고 있는데 근데 오늘 오히려 방송을 하고 나니까 이제 많은 분들께 뭔가 전달해드렸다는 느낌 때문에 좀 땀을 빼서 그런지 좀 더 컨디션이 좋아진 것 같아요. 컨디션이 좋아진 것 같고 좀 많은 분들이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서도 막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지금 최근에 봤던 흐름들보다 더 많은 댓글들이 막 달리고 있는데 그래요? 네. 오늘 단독 방송으로 이어갔는데 좀 이제 특별 방송으로 네네. 그래서 이거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좀 기분이 좋네요. 가끔씩 한 번 정도는 이런 타임도 있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역시 시청자분들의 이런 피드백과 칭찬을 우리 마스터님을 춤추게 하네요. 자, 오늘 마스터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김경민 PD 오늘 어땠어요? 네, 지금 현재 세제 개편안 관련해서 정말 이제 마지막 라운드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원래 상원 표결이 화요일이 될 수도 있고 수요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방금 전에 화요일 저녁에 지금 상원 표결을 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올라왔고요. 그렇게 해서 수요일에 되도록이면 빨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사인을 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굉장히 좀 원대하게 빠른 계획을 지금 밝히고 있는데 이제 내일장에서 이게 어떻게 되었는지 또 전달해 드릴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또 이 시간에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세제 개편안 통과에 대해서 이제 막바지 단계에 있는 만큼 그 마무리까지 저희 신세계가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오늘 2시간 동안 알찬 내용 전달 도와드리는데요. 2부에서 전달되는 내용 또한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권의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신세계 100회였습니다. 100회 동안 저희 신세계 사랑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 다음 방송부터도 다시 한번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시청자분들에게 더 좋은 내용 전달 도와드리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2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